그 안세영 선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와 협회 회장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건 협회별 임원 숫자 비교를 해볼 건데요. 배드민턴 협회, 축구 협회, 탁구 협회, 양궁 협회, 금메달을 많이 따는 협회들과 가장 인기 있는 협회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저 협회들을 볼 때 회장단, 이사, 감사 숫자를 합쳐가지고 가장 많은 데가 축구협회도 아니고 금메달 많이 따는 양궁협회도 아닙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합치면 저것대로 하면 지금 40명이죠. 배드민턴 협회가 회장단 7명, 이사 31명, 감사 2명 해가지고 40명입니다. 이 40명의 이사는 원래 자기들 규정, 배드민턴 협회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관에서 15인에서 회장 포함, 회장 감사 포함 15인에서 29인까지만 두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작년 2023년 5월 달에 총회 의결로 10인 이하의 증원이 가능하도록 바꿔버립니다, 정관을. 그래도 한 명. 그래도 39이에요. 네. 그래도 39인데 한 명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했는지 이거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저거 정관을 저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정관을 위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효력 정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집행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저것도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구협회 다음으로 스폰서 후원이 많아요. 용품 후원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진들, 저 40명의 이사들이 내놓은 후원금은 5년간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뉴스도 나오잖아요. 협회 돈으로 파리 다녀온 배드민턴 협회 임원, 기부금은 5년째 영원. 8명입니다. 배드민턴 협회 임원이 8명이 갔어요. 8명이 갔고 약 7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양궁협회는 2명만 협회 비용으로 가고 개인이 10명, 개인 비용으로 간 거는 수영연맹도 개인 비용으로 간 사람이 더 많고 탁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경연맹은 전원 개인 비용으로 갔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사들이 후원금을 내놓지는 못할 망정 얼마 되지도 않는 협회의 예산을 빼먹어가면서 저런 짓을 한 거죠. 자, 하나 더 마저 보고 갈게요. 이모경의 시각으로 보면 네. 탁구협회가 능력이 좋은 거네요. 스폰? 네, 스폰을 많이 받았으니 저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지원금이 71억이고요. 그 스폰. 그다음에 이제 요넥스로부터 받은 스폰이 약 30억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그 정도.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한 되는 300만 불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40억 40억? 정도 우리 돈으로. 네네. 스폰. 그 스폰, 스폰 이야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의 입맛대로 행정이 지금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임원들을 주로 해외에 파견을 했느냐 했을 때 회장 김태규와 친한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파견을 했었다. 그리고 이사들이 협회 사무국에게 이사회 예산 집행 관련 사항을 좀 주라. 어떤 계획으로 했고 파견 명단은 뭐냐 했을 때 예산 총액만 알려주고 그것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묵살했다는 겁니다. 전횡을 일삼은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자체적으로 저것도 회의록 제출하라고 해야 되고 왜 제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명의 임원이 파리에 쫓아갔지만 8명의 임원들이 하다못해 김연경은 배구는 과거에 김치찌개라도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그 김치찌개 한 번을 안 사준 거죠. 밥 한 번 안 샀답니다. 밥 한 번 안 사줬고 이렇게 저렇게 안세영 인터뷰도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드니까 몰래 자기들끼리 조기 귀국을 해버리죠. 조기 귀국할 때 그 말은 뭐였냐, 나중에 왜 갔냐 그러니까는 이제 뭐 보도자료 내야 되니까, 성명서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몰래 조기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일단 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황 작가님? 이게 배드민턴 협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체육 전반의 저는 우리나라 문제일까요? 체육 단체들이 예. 저런 조직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저건 이제 시 산하도 마찬가지고 구 산하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권과 연결돼 있습니다. 스포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구 그러면 특정 경기장을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곳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레슨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등등으로 이 체육이 자본과 연결되는 고리 그리고 그 안에서 무의도식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성남 FC입니다. 성남 FC에 관련된 자리에 가서 단체장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마련해주고 그러면 그 돈을 본인이 가져오고 그러면 그 돈이 개인 주머니로만 들어갔을까요? 또 다른 식으로 정치나 선거에 이용됐을 거라고 전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계가 이렇게 선수들 네임밸류 혹은 그들의 피와 땀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취하고 또 영리 사업을 하는 것 이거 저는 감시의 눈, 예리한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FC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할 말이 하나 더 생겼는데 혹시 이걸 보고 계신 기자분들이 있다면 취재하셔야 될 건데 그 성남 FC 사무국 사람들이 불법 선거 운동에 동원됐다는 소식을 옛날에 뉴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이 사태와 연루가 되어 있던 성남 FC 사무국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실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정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일 것 같은데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버젓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 아주 높은 연봉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들이 나중에 선거 내가 운동한 대가일까요, 이게? 그렇죠. 불법 선거 운동의 운동을 한 대가. 대가기도 하고 너 내가 더 큰 자리에 가면은 너는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거야라는 그런 일종의 훈련된 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들을 데리고 다음 선거에서 또 이기고 어떤 정당을 먹고 정당에 있는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정당에 관련된 공천을 다 나한테 충성을 바친 사람들에게 주고 죄송합니다. 개들에게 주고 등등으로 지금의 정치판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너무 확대했나요? 정치 참 지저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남 FC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배드민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배드민턴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정작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뭘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배드민턴 협회의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9월 달에 감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책도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건 협회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즉 국제대회에 출전하려면 협회 소속 대표팀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테니스 협회 같은 경우는 개인 자격으로도 얼마든지 출전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현행의 룰 안에서도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허용만 해주면 개인 자격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세계 랭킹이 일정 안에 들어있으면 출전을 하도록 그때그때 오케이만 해주면 할 수 있어요. 이거 룰 바꾸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대표로 무슨 머슴 부리듯이 저렇게 가둬놓고 하는 규정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의 스폰서십 독점, 요넥스하고 스폰서십 독점하는 건데 이거는 개별 선수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시대착오적입니다. 저건 역시. 아니 왜 요넥스하고 유니폼하고 가방 정도를 계약한다면 모르겠지만 선수가 실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중요한 라켓과 신발 같은 거 매우 민감한 거거든요. 이런 건 선수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스폰서십 계약을 크게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선수들 보고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용품 계약을 했을 때 용품 계약을 한 거기로부터 예를 들면 유소년이라든지 국대의 일부를 같이 스폰서십을 지원을 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도록 유도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그렇게 받아도 되죠.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국대가 30억을 계약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안세영이나 이용대 같은 선수들 자기의 매니지먼트를 만약에 갖는다면 그 선수들이 독자 계약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적인 업체들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금액의 일부를 국가대표들 지원하는 데 쓰고 청소년, 유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쓰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훨씬 더 나은 매니지먼트
자기들의 부상 관리라든지 대회 출전 관리라든지 아니 지금 국가대표가 사실은 나가야 되는 대회, 나가지 말아야 되는 대회, 쉬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도 잘 관리를 안 해줬는데 그걸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가 했듯이 박태환이 했듯이 왜 안세영은 안 되는 거죠? 안세영은 그냥 머슴이어야 되니까 영원히 협회 임원들의 머슴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거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발 규정 10조 7항은 위헌입니다. 위헌인데 그러니까 국가대표 은퇴 선수 중에서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공로에 대한 기준은 국가대표 5년 이상,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27세, 28세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근데 29세, 30세였다고 그러죠. 이거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요소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 기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의적인 규정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바꿔줘도 선수들이 운동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이건 마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 협회가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대한체육회가 원래 운동 스포츠인들에 대한 인권 보호 규정이 당연히 있죠. 그 중에서도 보면 7조 보면 체육인 인권 침해 행위 금지가 있습니다. 이게 배드민턴 협회의 규정입니다.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그러니까 즉 빨래를 시켜서도 안 되고 줄을 매라고 시켜서도 안 되는 거고 방청소를 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혹은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해서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배드민턴 협회가 이번에 이 짓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네가 김연아나 박태환이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 여기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 이건 청소 빨래 시키거나 줄 매는 걸 포함하는 거죠. 사실상 외출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하느니 선배들 20명한테 다 신고하고 외출하는 거는 사실은 외출하지 말라고 똑같잖아요. 한 명씩 찾아가면서 면대면으로 신고하고 나가라는 거는 자유권을 박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훈련 지침에도 보면 휴식권이 보장돼야 되고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권보호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협회가 찾아보니까 인권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름 하나 걸쳐놓은 거고 이 사람들은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이번에 송두리째 뒤집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까지가 사실 이제 제가 계속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자, 저는 제 말씀을 일단 다 드렸고요. 황 작가님이 분노했던 포인트는 어딘가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좀 청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용어를 까먹어서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공한 흑인 가수들 가족들이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흑인 가수 한 명 주변에서 그냥 무의도식하며 사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남미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뭐 스포츠 스타라든가 연예계 스타 주변에 그래서 위트니 휴스턴이 자살했다. 그 예. 어려움으로 머라이어 캐리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영국에서 지금 축구하고 있는 히샬리송이죠. 리차드슨. 히샬리송도 약 300여 명이 히샬리송한테 들러붙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어떤 스포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스포츠에서 한두 명의 스타가 탄생하고 그 스타를 중심으로 협회의 어른들 한 3, 40명이 붙어서 이렇게 뜯어먹는 구도, 이건 좀 과도하다. 누가 봐도. 과하죠. 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꿈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선수의. 내가 어느 정도 월드 클래스에 갔을 때 다른 나라 선수들이나 나와 경쟁하는 선수들은 이 정도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데 나는 다 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공중분해된다. 협회가 독식한다.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도적 보완 혹은 절충점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도 공식 스폰서들이 제공하는 유니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화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신을 수 있고 특정 브랜드 상품을 가지고 오거든요. 배트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선수들의 자율적인 판단 그리고 후원받는 계약 이것도 이제 융통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금 요넥스하고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가 약 30억에서 40억 사이의 용품 사용 계약, 일종의 전매 계약 스폰서십을 맺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안세영 한 명이 겨우 30억, 40억은 아닌 것 같아요. 몇백억 이상의 광고 효과를 가지고 몇백억이 뭡니까? 더 나갈 수도 있죠.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선수를 갖다가 겨우 코딱지만한 협회의 앵벌이 시키는데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못 나가지고 코딱지만한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더 크게 웅비해야 되고 세계를 날아다녀야 될 그 선수를 뜯어먹고 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짓 저는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 조항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협회가 여러 가지 것들에서 불법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의원들 전체의 4분의 3의 결의로 해산할 수도 있고요. 이거 저는 심한 경우에는 해산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바꾸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다면 저는 해산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드민턴 협회야말로 비대위가 들어설 때네요. 네. 비대위원장 김종인 원께서 배드민턴 협회 좀 가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비대위원장 전문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언론사 웹사이트 댓글이라든지 네이버 댓글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서 그 신유빈과 안세영을 비교합니다. 신유빈은 말도 잘 듣고 어른 말 잘 듣고 언제나 신유빈은 천사 그리고 항상 좋은 말만 하고 근데 안세영은 드세고 싸우는 제식으로 말하면 전사 워리어죠. 천사하고 전사로 딱 해놓고 야 신유빈 같이 하지 못하는 안세영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잘못됐다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7년간 국가대표 막내로 있으면서 빨래와 라켓 줄갈기나 이런 온갖 잡일들을 다 하고 아무리 아파도 억지로 출전하라고 하면 출전하고 본인이 꼭 출전해야 되는 대회인데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그거 출전도 안 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인데 그걸 참았던 거 아닙니까? 이런 학대 아닌 학대를 해놓고 신유빈처럼 천사처럼 굴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 일인가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도 사람이 천사만 돼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으면 당연히 권리를 외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매우 단체 집단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주의 스포츠 하던 때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특정 정치 집단과 엮이지 마라 라는 제가 말씀을 좀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주당 쪽하고만 그 비공개 간담회를 좀 안세영 선수가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옆에서 어른들이 조금 한 번 더 생각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패러프레이징 해보면 이거겠죠.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려 하지 마라. 네네. 야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됐건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됐건 지금까지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열심히 운동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수가 무슨 정치 이념이 있고 정치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선수를 이거는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면 네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어른들이 정치권 스스로 막아줘야죠. 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둘이 다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쟁점이 안 서는데요. 이거 좀 싸워야 되는데 지금. 또 뭐가 있을까요? 안세영 선수와 관계에서
또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이것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안세영이 무슨 김연아냐, 안세영이 무슨 박태환이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선수들보다 못할 게 없거든요. 그 나이에 거둔 업적을 생각해 보면 거의 혼자서 그 나이에 물론 혼자 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왔고 어렸을 때부터 국가의 지원도 있었을 겁니다. 협회의 지원도 있고. 근데 아무튼간에 22살의 나이에 세계 넘버원으로 우뚝 서서 금메달을 딴 선수를 네가 김연아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최소한 체육계 인사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배드민턴 협회는. 근데 그런 말로 자기 선수를 깎아내리는 걸 보면서 야, 이건 개전의 정이 없구나. 여기는 바뀔 수 없는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렸던 그 어떤 특정 스타 옆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탤런트 리치, 리치가 이제 거머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리치, 행어 언, 아마 뭐 그런 표현, 행어 언 표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리치는 그 좀 거시기 한다는데 거의 피 빨아먹는 해충 네. 해충을 저렇게 심한 표현을 쓰는군요. 네, 그 제가 암기력이 안 좋아서 저 용어를 봤었는데 제가 그 단어를 지금 까먹었습니다. 야, 진짜 아무리 피 빨아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가족들이나 친척 친구들도 아니고 협회 이사들이 협회 임원들이 단체로 달라붙어 가지고 22살짜리 어린아이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참에 확실하게 뜯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하나만에게 관련되는 게 아니라 그런 협회 많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의구현, 지금 대한민국에 그 공정과 정의 많이 부르짖는데 체육계에서도 공정과 정의가 이참에 한번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